기자들이 그동안 공동 기자회견을 해왔습니다. 국회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기자 여러분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상암동 MBC 본사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MBC 본사 앞에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기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참석해 주신 공영방송 3사 이사님들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배포해드린 공동 기자회견문을 3사 이사 세 분이 나눠서 읽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대목들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는 일문일답 시간을 갖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통위에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공영방송 3사 이사 긴급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이 간략하게 소속과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KBS 류일형 이사입니다. 예, KBS 이상효 이사입니다. 예, KBS 이사 조숙현입니다. EBS 이사 조호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문진 이사 박선아입니다. 네, EBS 이사장 유시춘입니다. 공영방송 지켜주십시오. 예, 박문진 이사장 권태선입니다. 네, 박문진 이사 윤농호입니다. 그럼 이어서 공영방송 3사 이사 세 분께서 나눠드린 긴급 공동성명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은 무효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통신위를 위법적으로 운영해온 김홍일 위원장이 국회의 탄핵 소추안 발의 후 2024년 7월 1일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각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사퇴 직전 대통령 추천 2인의 의결로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계획안을 기습적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 선임 계획안 의결은 방통위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정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방통위는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해 합의제로 운영해야 하며 이는 방통위의 설립 목적인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필수적인 구조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회 추천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채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준공영방송 YTN 매각, 공영방송 이사 해임과 같은 중요한 결정들을 강행해왔다.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설치한 입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법원과 국회도 지속적으로 그 위법성을 지적해왔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처럼 방송의 독립과 직결되는 사안은 적법하게 구성된 5인의 방통위에서 합의로 처리되어야만 한다.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사 선임 계획안의 의결에서부터 최종적인 이사 선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추천한 2명이 의결한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은 필요 최소한의 요건인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하자 있는 의결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아가 위법한 계획안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다면 향후 선임된 이사들 또한 절차적 하자를 승계하여 선임의 무효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독립성과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안의 변경을 담은 법안의
국회 논의를 기다리지 않고 위법한 이사 선임 개회관을 의결하고 사퇴해버렸다. 이는 제1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철저히 배반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국회 논의조차 기다리지 않고 2인 체제라는 방통위의 하자를 치유하지도 않은 현 상태대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서두르는 이유는 자명하다. KBS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하고 사장을 해임해 KBS를 장악했듯이 이제는 눈엣 가시인 MBC마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서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MBC 구성원들을 탄압하고 권력과 결탁해 MBC 민영화를 추진했던 이진숙을 새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데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믿고 선호하는 공영방송 MBC마저 KBS처럼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가도 정부도 아니고 바로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로 확인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방통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제라도 국회의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 과정에 동참해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멈추어야 한다. 대한민국 3방송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규탄하고 방통위의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특히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파괴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국민과 함께 엄중히 묻겠다. 또한 공영방송 해체를 시도하고 후배들에 대한 부당 징계에 앞장섰던 이진숙에 대한 방통위원장 지명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공영방송 이사로서 부여받은 소임인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구호 몇 개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방통위를 합의제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정상 운영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거부권 남용을 중단하라. 2024년 7월 25일 공영방송 이사 14인 1동 KBS 김찬태, 유일영, 이상효, 정재권, 조숙현, MBC 권태선, 강중묵, 김기종, 김석환, 박선아, 윤능호, EBS 유시춘, 문종대, 박태경, 조호연. 네, 일단 여기까지 준비한 공동성명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님들께서 편하게 궁금증을 물어주시면 적당한 이사님들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혹시 이사회 차원에서 의견에 대한 그 질문은 제가 그냥 답변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논의한 바는 없고요. 앞으로 논의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논의를 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어제 이진숙 내정자 또는 지명자라고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분께서 이사 선임 계획을 본인 계획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오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이사들은 그렇다라면 기존의 이동관, 김홍일이 2인 체제에서 의결했던 수많은 결정들을 되풀이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과연 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시고 만약에 혹시 취임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종전에 이동관, 김홍일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대응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저희가 탄핵 절차로 나아가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종전의 그 공동 성명이라든가 저희 이사들의 이사회 속에서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의견을 제시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까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선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김홍일 위원장의 주장이기도 하고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주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성명서에서 읽었듯이 그 방송법, 방송의 자유, 독립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5인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 방통위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게 심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5명의 위원이 적법하게 성립돼서 그러니까 최소한 여야로 구성된 그 방통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방통위법의 정신을 위배하면서 그 2인 체제 하에서 선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독립이라는 것을 무시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성명서 내용에서 저희가 방통위가 왜 5인 체제의 합의대로 만들어졌는지 하는 부분, 그러니까 방통위법 제1조가 방송의 자유와 그 독립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합의대 기구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분명하게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어저께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내정이 되면서 나오고 있는데 네. MBC 사용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MBC를 사용화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MBC가 1988년에 그 방송민주화 운동의 결과로서 공영방송이 된 겁니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게 방송민주화 운동을 한 그 MBC 구성원들의 그 피땀 어린 그 투쟁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서 공영방송 MBC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사용하겠다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 사용화를 추진할 수도 없고 추진해서도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과거 MBC 재직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지금 당장 방통위원장으로 오게 되면 박문진 이사 선임부터 해서 MBC 연말 제어각까지 MBC 관련 사안들을 많이 처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이 연관성을 비춰볼 때 좀 어떤 우려되는 점은 그러니까
따로 지적할 게 있으신지 윤용 이사님 기자 시기다. MBC 계셨던 분이 아세요? 아니 이제 사실 방통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인물이 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정치권에서 뭐 공천도 받고 그 정당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상당한 우려가 있고, 또 MBC에 대해서도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그 사감이 어린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그 이진숙 위원장 발언 중에서 그 노동조합 문제까지도 거론하고 하셨는데, 사실 그 MBC 노동조합이라든지 KBS의 그 노동운동이 방송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서 노동조합이 그 방송 민주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활동하고 있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느 노동조합하고 방송사 노동조합하고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노동조합 자체도 방송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만들어졌고 그 결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노동조합이라는 것,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그 노동조합이 뭐 운영하는 것처럼 노영방송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건 정말 그 이진숙 씨가 하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진숙 씨가 MBC에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MBC 구성원이라면 그 지금 언론노조, 그 MBC 언론 그 본부노조가 그 이어지고 있는 그 언론사의 방송 노조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심경이요? 굳이 뭐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KBS 지금 상황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KBS 같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우리가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KBS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은 막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그 KBS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또 그 일이 확대되고 연장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심정입니다. 예. 적으로 떠오르는 게 현 사장의 선임 절차, 임명 절차를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이사회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사회 추천 과정에서 굉장히 파행적으로 표결을 해야 되는데 표결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그 회의 자체를 이사장이 퇴장하면서 종결을 시켜버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사장이 임명됐던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뭔가 회사 측에 불리하거나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사회 자리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MBC에도 반복되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추가로 더 하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사회자이긴 합니다만 한 말씀만 마무리 발언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이렇게 사회적 진통이 큰 것은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겁니다. 저희들은 우선 이런 진통이 해결되는 첫 단추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사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진숙 후보자는 과거 MBC에 있어서의 경력,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적 이력은 차치하더라도 최근 여러 언론이 후보자 지명 이후 보도했던 것처럼 매우 편협되고 매우 적대적인 우리 사회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그런 시각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고, 합의제 기구의 최고 책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은 우선 우리 사회의 다양성, 우리 여론의 다양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덕목이 이 방통위 최고 책임자의 당연히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진숙 후보자는 그런 점에서 국민 앞에 그 자질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이 갈등, 그리고 국회에서의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이진숙 후보자가 일단 사퇴하고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송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다시 참여해서 바른 공영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이 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가장 바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오늘 이 자리를 가진 것이고요. 그 첫 단추가 이준숙 후보자의 사퇴임을 국민께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공영방송 이사님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시죠.